네, 뉴욕 증시 심도 있는 전략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해외 현지 연결해 볼까요? 이항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양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인사이트 열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알파벳의 크롬 유지 결정이 증시에 미친 영향은입니다. 그야말로 땡큐 알파벳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구글 알파벳 속보 아주 심도 있게 이항희 위원님이 다뤄주셨는데요. 시간 외에 어제 이 시간뿐 아니라 정규장까지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네요. 네, 맞습니다. 주가 오늘 9% 급등한 것 뿐만 아니라 나스닥 시장을 1% 넘게 오늘 반등시키면서요. 9월의 첫 번째 날을 상당히 약간은 걱정스럽게 했던데요. 그런 것도 상당히 상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소위 빅테크, 맥스란 것도 전체적으로 사상체육가에 바로 붙어 있는 상태로 일단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알파벳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2조 8천억에 초근접한 상태였기 때문에요. 지금 오늘 마감 가격이 231달러인데요. 얼추 한 7%, 가격으로 보면 247달러 8달러 정도 되면은요, 3조 달러에 또 들어서는, 그런 3조 달러에 들어서는 네 번째 기업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커져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제는 워낙 속보로 빨리 정리해 드렸는데요. 핵심 판결 내용 세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자산을 강제로 팔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기존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팔더라도 스피노프 시키면서 결국 주식에 분할을 하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겠지만 어찌됐건 갖고 있는 게 나은 거죠. 결국은요, 뭐 복잡한 것도 없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결국은 기본적으로 호재로 인식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유럽에서의 판결에 대한 기대감, 로이터발 통신, 그것도 역시 호재였는데요.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구글의 주가를, 알파벳의 주가를 급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배타적 계약은 금지시키지만 기본값 설정 위한 대금 지급을 허용한다. 약간 말은 복잡하고 법률적 용어가 들어가지만 쉽게 얘기해서 구글의 검색 엔진을 각종 다른 제3자한테 기본 검색으로 쓸 수 있게 하는데 그 자리값을 낸다는 것인데 그것을 당연히 허용하고 그것을 회사에서 하는 기업 경영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애플이라면 애플, 다른 업체들한테도 기본적으로 호재 인식하는 게 맞겠고요. 세 번째는 데이터 공유 명령. 이거 갖고 뭐라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 시장 환경에서는 그렇게 나쁠 일도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한 얘기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핵심 사업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트래픽 확보 비용 지급도 타사한테 분명히 좋은 얘기다. 물론 알파벳의 경쟁력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AI 모델의 제미나이의 지속적인 발전과 검색 사용량 증가가 최근의 추세였는데 이런 것들이 알파벳의 주가가 그렇지 않아도 좋았던 흐름에 좀 더 멀티플을 확장시킬 수 있는 앞선 코너에 나왔지만 지금 16배 정도라서 S&P 500의 대표 주자 중에서 상당히 지수 대비 저평가되고 있는데 이제 멀티플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기존의 목표 주가를 217에서 252달러까지 올려놨고요. 애플의 서비스 부분도 당연히 안정성을 가져왔다는 건 그것도 분명히 호재가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IB 의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클레이즈는 250달러를 올려놨는데요. 매우 낙관적인 구제층이 낮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JP모건도 260달러를 올려놨는데요. 판결이 예상보다 구글에 유리하게 나왔고 AI가 촉발한 경제 환경을 판사가 고려하면서 결국은 AI를 통해서 전체적인 미국의 지배를 높이는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에 동참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이치방크입니다. 역시 260달러를 올려놨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주가는 230달러였기 때문에 오늘 목표 주가 올린 것은 다수가 250달러 언저리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있다. 270까지 오늘 목표 주가가 나왔습니다. 알파벳의 장기 펀더멘털한 구조적 위험을 없애버렸고요. 주가 멀티플에 상당한 재평가를 뒷받침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멀티플을 올려난다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에보코어는요.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가 나왔을 정도로 극찬하는 표현을 썼고요. 시티그룹도요.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는 주요 요인이 지난주에는 유럽에서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알파벳뿐만 아니라 다른 빅테크의 여러 가지 반독점 이슈에서 상당히 지금 기업 프렌들리한 그런 정책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이 상당히 좀 호재 인식하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울프 리서치입니다. 단기적으로 구글의 주당 순이익 자체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 당연하죠. 당연히 큰 영향은 단기간에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사업의 확대 그리고 멀티플의 확대 이것이 오늘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다음은 골드만삭스입니다. 이것도 역시 부담스러운 오버행 이슈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AI라든가
AI라든가 머신러닝 기반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기업, 불과 7, 8개월 전만 하더라도, 그 작년 말 올해 초만 하더라도 구글은 이제 끝났다. 혹시 기억하세요? 구글 바드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실망스러운 모습이 많았고 이제 끝났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만 머쓱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기타 증권사 투자기관 포함해서 최소한 10군데가 목표 주가를 출사한 그런 하루로 기억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어제 이 시간 속보는 나왔지만 언론에서 어떻게 다루느냐. 네,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는 이항영 위원님을 통해서 이 시간 더 중요하게 다뤘었는데요. 어제 왜 뉴욕 증시는 하락했지만 나스닥 선물 등 구글 영향을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렇게 좀 구글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구글 9% 폭등뿐 아니라 나스닥 강세까지 이어졌고요. 자, 그러면 애플은 좀 어떻게 영향을 좀 받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이제 바뀔 수가 있겠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애플이요, 알파벳을 통해서 구글에서 그 기본 검색 엔진으로 쓸 수 있게 해주면서 받은 돈이 한 200억 달러 정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뭐 가격은 바뀔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수익을 계속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호재 인식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구글 판결도 역시 애플에도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웨드부시의 데나이비스는요, 목표 주가를 변화는 없고 여전히 270을 유지했지만 앞서 비슷한 요인입니다. 주가를 짓눌러 왔던 오버행 이슈를 해소했다라고 평가하고 있겠고요. 여전히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했겠고요. 그러면서 결국 구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타사와도 협업도 하고 앞서도 블룸버그발 통신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애플이 결국 시리를 통해서 자체적인 AI 검색 툴을 사용할 수 있고 여하튼 애플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커졌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요. JP모건도 마찬가지 긍정적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이 지속적으로 경쟁을 여전히 유지하겠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그런 시장 지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보고 있겠고요. 결국 이것은 애플의 서비스의 수익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의 이 주가는 애플과 그런 알파벳도 중요하겠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핵심적인 매그7요. 소위 빅테크의 핵심 7개의 주식이 오늘 ETF는 맥스라인 ETF가 있는데 60.51달러로 끝났습니다. 사상 최고가 60.54달러였기 때문에 불과 3센트 사이로 지금 사상 최고가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알파벳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다른 것을 끌어갈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시장에 대한 너무 큰 걱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좀 사치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9월 들어서면서 염려들 많으셨을 텐데, 자, 오늘 궁금한 사항들을 좀 풀어볼 수 있었고요. 애플의 목표 주가 변화, 거기다 구글 알파벳의 목표 주가는 굉장히 상향됐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잠든 사이 미국 월스트리트에서는 어떤 헤드라인이 장식됐을까요? 함께 보시죠. 연극발 위기 괜찮은 걸까? 주말 지나고 유럽과 뉴욕 증시 타격을 주었던 국채금리 폭등 있잖아요. 바로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었는데 오늘은 안정적이었지만 괜찮은 걸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 주식만 바라보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이제 관심이 없는 분야지만요. 유럽이나 미국 월가의 이런 채권을 주로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영국의 금리가 워낙 폭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0년 만기 영국의 국제 금리가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끌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미국 그리고 여타 유럽 국가들의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은 말씀하셨던 대로 소폭 좀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지만 30년 금리가 미국 기준으로 다시 아주 5%를 육박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수년간 특히 팬데믹 시기에 정부가 막대한 부채를 늘렸고 금리가 정상화되면서 기존 채권을 더 높은 금리를 참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악순환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파운드 가치화도 하락하는 등 영국이 멀쩡한 선진국이지만 신흥국형 위기에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와 일본도 역시 최근 장기 국채 금리가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재정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미국은 아직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의 그 이자 비용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번 뭐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어느 정도냐면 금융위기 이후에요. 이자 비용이 지금 4배나 증가하면서 현재 이자 비용만이 국방비보다 많아질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에서도 딜레마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기준금리는 내려갈 가능성이 커져 있지만 그것을 얼마만큼 시장에 효율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온 것은 여러분 투자자분들 진짜 유의하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금리 인하 얘기하면 저희는 이제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라고 조언을 드리지만 수많은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국채요. 20년물 이상짜리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누가 먼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소위 TLT란 거를 많이들 하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것은 20년 이상의 수많은 채권들의 만기도 다양한 채권 ETF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레버리지까지 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최근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요. TLT 바로 20년 이상짜리 채권의 ETF 기본위원이 내겠는데요. 이거 올해도 주가 엄청 떨어졌고요. 여기에 이것도 만족 못해서 3배짜리 하시는 분들도 보면 TF는 더 급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지만 채권 투자를 ETF로 수익을 낸다? 이것이 만만하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분산 투자 차원에서 채권 투자 ETF 하는 건 참 좋은 방법인데요. 여기서 가장 무난한 것은 TLT나 TMF는 제가 봤을 땐 거의 투기 이상 이하도 아니겠고요. 미국 종합 채권 ETF가 AGG라는 것이 있습니다. AGG하고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안전한 채권 ETF가 바로 AGG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분산 투자에 정말 제대로 투자의 관점이 있으시라면 채권 투자는 AGG 정도가 충분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네. 여러분 차트 보시면요. 채권을 통한 ETF 투자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 정도만이지 이것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갖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 9월 최고 추천주. 네, 9월 확신 리스트에 4개 종목을 추가했는데요. 어떤 종목이 올라갔나요? 네, 뭐 매번 이제 매달 시작되고 이제 분기 시작되고 하면 미국 주요 IB들이 추천주에 다양한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최고 추천주, 탑픽 아니면 확신주 리스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확히 표현하면 골드만삭스의 확신, 최고 확신 명단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에 4개의 종목이 이번에 신규 편입됐다고 합니다. 그 주식들이 보면요, 월마트가 있고요, 케이던스 디자인, 발레로 에너지 등등이 있는데요. 우선 월마트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추천 근거로는 높은 식료품 및 할인 의류 비중 인하에서요, 경기 침체에 강한 회복 탄력성을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돌아서면서 사상최고가에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발레로 에너지가 되겠는데요. 정유산업의 구조적 상승 사이클 진입에 따라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맥도날드의 주장이 되겠고요. 다음은 맥도날드입니다. 맥도날드는 작년부터 해서 완전 저렴한 버전 이런 것들을 나오면서 다시 한번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은 것으로 대표적인 종목 중이 되겠는데요. 특히 역시 디지털 어떤 주문 이런 것들을 뭐 다 마찬가지가 나오겠는데 앱을 통한 뭐 할인 쿠폰 그리고 고객의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견조한 성적을 앞으로도 이어갈 거라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다음은 케이던스 디자인 되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가 났던 주식인데요. AR을 기반한 전자설계 자동화 도구를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성이 가능하다는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는 주식이다 얘기하면서 이 4개 주식 잘 아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 4개 주식이 이번에 신규로 편입됐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양여 위원님 감사합니다.